발표를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주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MIPD라는 건 Minimally Invasive Pancreatic Duodenectomy라 그래서 위플 오퍼레이션을 복강경이나 로봇으로 하는 걸 MIPD라고 합니다. 유튜브에 수술 영상이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리고 이 수술을 배우는 사람들이 이걸 많이 봐요. 이런 수술 영상의 퀄리티가 별로 안 좋다는 건 여러 번 입증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MIPD 비디오 역시 많이 봅니다. 많이 보지만 그 퀄리티가 어떤지는 사실 연구된 바가 많지가 않아요. 이전 연구들에 있는 그런 제한점들을 좀 극복하고자 간단한 연구를 하나 설계를 했는데 이걸 최근에 학회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 발표를 이용해서 선생님들께 발표를 잘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어 발표였지만 우리말로 바꿔서 쭉 발표를 해보고 그 다음에 슬라이드 하나씩 같이 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좌장 교수님께서 소개를 해주시겠죠. 인천성모병원 외과 이준서입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칠 거고. 소개 감사합니다. 좋은 자리에서 발표를 할 수 있게 해주셔서 영광입니다. MIPD가 어렵다는 건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주니어 서전들이 유튜브를 많이 본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유튜브의 영상들이 여러 수술 종류들을 봤을 때 별로 좋지 않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올해 발표된 논문인데 37개의 영상을 분석했을 때 로봇 PD의 영상들도 별로 좋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중요한 이런 세이프티 인포메이션이 빠져있다, 이렇게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이 연구의 제한점은 라파로스코픽 PD를 포함하지 않았다는 제한점이 있었고, 또 하나는 서지컬 테크닉보다는 수술 영상의 이런 포괄성에 좀 집중했다는 제한점이 있습니다. 우리 연구의 목적은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MIPD 영상들을 분석을 하되 복강경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분석을 하는 게 하나의 목적이었고요. 또 하나는 서지컬 테크닉에 좀 주안점을 두고 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좋은 MIPD 비디오는 어떤 것인가, 이런 것을 좀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4개의 키워드를 사용했고 각 키워드당 50개의 비디오를 찾았습니다. 2개의 가이드라인을 썼는데 첫 번째 가이드라인은 라스베가스 가이드라인입니다. 이 가이드라인 한마디로 수술 영상이 얼마나 포괄적이냐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지컬 스킬이 아주 좋아도 패솔로지가 빠져있거나 프리업 이미징이 빠져있으면 별로 좋은 점수를 받지 못했습니다. 라스베가스 가이드라인의 이런 제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MIPD 스코어를 개발을 했는데 PD의 각 단계들을 포함했느냐, 이거를 채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리업 이미징이나 패솔로지가 빠져도 이 수술의 필수적인 요소들이 잘 설명이 되어 있다면 영상은 높은 점수를 얻을 수가 있었고요. 이 상호 보완적인 두 점수 체계를 합쳐서 30점 만점의 점수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선정 기준에 준하는 200개의 영상으로 시작을 했고요. 134개를 제외해서 총 66개의 영상을 분석했습니다. 데모그래픽을 보시면 개별 의사가 게재한 영상이 제일 많았고요. 길이를 보시면 미디안이 13분이었는데 레인지가 굉장히 넓었습니다. 6분부터 280분까지 있었고요.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사실 6시간, 7시간짜리 수술을 13분으로 요약해서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너무 짧은 영상들은 점수는 높을 수 있어도 교육적인 가치는 좀 낮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상 게재를 제일 많이 한 국가는 미국, 인도, 한국 순이었습니다. 비디오 점수의 분포를 보시면 정규 분포를 거의 그렸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좋은 퀄리티의 비디오는 별로 많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 그림은 채널의 종류에 따른 조회수와 점수를 나타냅니다. 아래 채널 종류를 보시면 개별 의사, 병원, 학회, 그리고 의료기기 회사라든지 이런 커머셜 인스티튜션으로 나뉘는데 파란색 바그래프가 조회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을 보는 사람들은 학회 영상을 제일 좋아하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데 분홍색 바그래프가 영상의 점수거든요. 학회 영상을 제일 많이 보지만 학회 영상이 다른 채널의 영상보다 더 뛰어나지는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상관 분석 결과를 보시면 이 영상의 점수와 유튜브가 영상을 보여주는 순서, 랭크, 그리고 영상의 길이, 조회수, 라이크 수, 이런 것들이 모두 코릴레이션이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이건 다시 얘기하면 어떤 영상이 좋은지 나쁜지는 유튜브도 식별을 못했고
영상을 보는 사람들도 식별을 못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점수가 제일 높았던 영상은 전체 66개 코호트에서 인도 타타 메모리얼 센터에서 발표한 영상이었고요. 두 번째 영상은 다행히 우리 K밉스에서 발행한 영상이었습니다. 서울성모병원 홍태우 교수님께서 수술하신 영상인데 85분 영상입니다. 우리 전체 코호트의 미디엄 랭스가 13분이었는데 85분짜리 풀 언에디티드 비디오였고요. 결론입니다.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MIPD 영상들은 다른 수술 영상들하고 마찬가지로 퀄리티가 상당히 베리어블합니다. 학회 차원에서 양질의 컨텐츠를 많이 올리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할 때 제일 중요한 거 세 가지는 할당된 시간을 절대 넘어가면 안 돼요. 아무리 발표를 잘해도 그 시간을 넘어가는 순간 관심을 잃는 걸 떠나서 그 연자에 대한 그런 나쁜 생각을 막 하기 시작하거든요. 청중이 5분이 주어지면 4분 30초에 끝내는 게 낫고 10분이 주어지면 9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통상 5분 발표면 10장을 준비하시면 되고 20분 발표면 한 40장 슬라이드 한 장에 한 30초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는 발표의 흐름이 잘 맞아야 돼요. 앞부분에서는 내 연구의 배경을 소개하고 연구의 목적을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갔을 때는 그 결과나 이런 결론이 처음에 얘기한 거하고 잘 안 맞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항상 발표 준비가 끝나고 나면 내가 앞에 뭘 하겠다고 말한 내용이 다 뒤에 나왔는지를 꼭 점검을 하셔야 돼요. 안 나온 게 있다면 목적에서 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는 흐름이 중요하다.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말을 할지가 확실히 정해져 있어야 돼요. 각 슬라이드마다. 스크립트를 보면서 읽는 거는 저는 절대 추천하지 않고요. 스크립트를 보는 순간 보는 사람들은 자동으로 다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이 컨택을 하면서 내가 그 말들을 다 외워서 슬라이드를 만들 때 일단 내가 무슨 말을 할지가 다 힌트가 되게끔 만드는 게 좋겠죠. 첫 번째는 시간을 절대 넘어가지 않을 것, 두 번째는 발표의 흐름이 잘 맞을 것, 앞뒤가, 세 번째는 슬라이드마다 내가 무슨 말을 할지가 확실히 정해져 있을 것, 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슬라이드를 먼저 보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소개가 끝난 다음에 이렇게 해요. 안녕하십니까, 인천성모병원 이준성입니다. 제 발표의 제목은 Descriptive Analysis of Education. 전혀 소용없어요. 이미 다 슬라이드 다 나와 있고 좌장 선생님께서도 이름 다 얘기하셨는데 하나도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마이크를 잡고 말을 하자마자 시작하자마자 말이 꼬이기가 되게 쉬워요. 그래서 처음에 하는 한마디는 첫 슬라이드에서 나오는 한마디는 그냥 정해 놓으세요. 나중에 뒷부분은 조금씩 변경을 하더라도 첫 슬라이드 인사말은 그냥 그대로 하시는 게 좋아요. 생각했던 대로 외워서. 소개 감사합니다. 기회를 주셔서 영광입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처음에 제가 발표한 영상을 보시면 제가 인트로덕션을 전체를 다 보여주지 않고 애니메이션 나타나기를 이용해서 한 줄씩 보여줬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 개의 문장이 있는 슬라이드를 한 번에 보여주면 사람은 자동으로 읽게 돼요. 한 줄씩. 그 한마디로 내 말을 안 듣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조금씩 잘라서 보여주면 MIPD는 어렵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다. 그리고 유튜브를 많이들 본다. 그런데 유튜브 영상이 별로다. 이렇게 하나씩 얘기를 해주면 내 말에 맞춰서 보기 때문에 나한테 더 포커스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흔히 하는 실수는 하나씩 보여주면서 MIPD는 러닝 커브가 길다. 유튜브는 서지컬 프랩에 가장 흔하게 쓰는 이런 식으로 해봐야 아무도 듣지도 않아요. PPT에 나와 있는 문장을 읽는 건 진짜 하지 말아야 될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다른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보여줘야 되는 건 보여주되 나는 그냥 쉬운 단어로 간단하게 말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당위성이 중요해요. 그래서 문헌이 어떠냐, 다짜고짜 나는 유튜브 위플 비디오 영상 분석할래 이렇게 얘기해봐야 설득력이 없어요. 그게 아니라 유튜브 수술 영상을 사람들이 많이 본다. 아까 레퍼런스가 달려 있었잖아요. 사람들을 설득을 시키는 거예요. 유튜브 영상이 이렇게 중요하다. 서지컬 트레이닝에 있어서. 그런데 올해 이렇게 발표된 논문이 있더라. 그런데 이 연구가 이러한 제한점이 있어서 내가 그런 제한점들을 보완하는 연구를 해봤다.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해나가면 사람들이 들으면서 나쁘지 않은데?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목적을 얘기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중요한 건 이 목적이 나중에 성취가 됐는지가 중요합니다. 발표 내에서. 메서드는 하나하나 읽을 필요 없어요. 가장 중요한 부분만, 내가 꼭 언급해야 되는 부분만 언급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여기서도 다 읽어줄 필요 없어요. 그냥 이 가이드라인의 의미만 설명을 해주는 거지. 실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는 라스베가스 가이드라인인데 1번 아이템은 인포메이션으로서 오서와 인스티튜션 인포메이션이 있습니다. 2번 아이템은 케이스로 페이션트 디테일, 실제로 이렇게 9번까지 읽어요. 그러면 이제 그 막간을 이용해서 이메일도 보고 점심에 뭐 먹을지 생각하고 팀원들하고 카톡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슬라이드를 읽는 그런 천박한 행동을 하면 안 되겠다. 이 표를 어떻게 나타내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비디오 데모그래픽 표가 나와 있지만 한 3분의 1 정도로 줄인 거거든요. 그런데 발표 준비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대로 갖다가 붙이기도 하고 스크롤되는 애니메이션을 써가지고 붙이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아무도 안 봐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자료 수집해서 분석을 했어도 정말 필수적인 정보를 제외하고는 다 빼는 거예요. 보여줄 것만 보여주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림 2개를 넣었어요. 이 둘 다 챗GPT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만든 거예요. 그냥 프롬프트만 잘 쓰면 아주 이쁘게 잘 나오거든요. 그리고 바그래프의 색깔이라든지 글씨의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챗GPT한테 시켜서 바꿀 수가 있어요. 표로 표현된 내용을 시각화를 한 거예요. 그런데 보는 사람 입장에서 아까 테이블 1 비디오 데모그래픽도 진짜 재미없었는데 그 다음 디스트리뷰션도 그렇고 뭐 카테고리별 비유와 스코어도 그렇고 테이블로 나오면 보기 싫겠죠. 그러니까 시각화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시각화를 해야 돼요. 피규어 1, 2, 3 다 그 피규어의 의미를 잠깐 설명했잖아요. 이건 학회에서 발표하는 영상이 그렇게 더 뛰어나진 않더라. 뭐 유튜브에서 좋은 영상을 식별하진 못하더라. 이렇게 다 해석을 했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래프를 보여줘도 그 그래프는 나나 알지 보는 사람은 몰라요. 하나도. 그런데 의미를 설명해주면 그런 얘기구나 바로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파라미터만 설명하고 지나가면 안 돼요. 짧게라도 그 그래프나 피규어의 의미를 짧게라도 설명을 해주고 넘어가야 됩니다. 한마디로 떠먹여주는 거예요. 듣는 사람한테. 사실 좀 더 발표 시간이 긴 연구였으면 여기다가 약간 유머의 요소를 넣어서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술 영상을 만들었는데 강아지 영상보다 조회수가 한참 못 미친다 이런 식으로 영상 몇 개의 조회수를 비교한 슬라이드를 넣었으면 좋았겠죠. 그런데 짧은 발표니까 결론 슬라이드에서도 애니메이션을 이용해서 한 줄씩 얘기를 해주는 거고요. 소개할 때 불필요한 내용은 다 빼시라는 거. 소개할 때 내 이름이나 연구 제목 다 필요 없습니다. 다 빼도 됩니다. 애니메이션 나타내기를 사용하면 청중의 시선이 분산되는 걸 막을 수가 있어요. 결국은 모든 사람이 나를 쳐다보고 있는 게 제일 좋은 거거든요. 자료를 보여줄 때는 최대한 시각화를 해야 돼요. 예전에는 시각화하는 게 쉽지 않았는데 요새는 엑셀 파일을 챗GPT에 직접 업로드를 한 다음에 바그래프나 이런 파이그래프 같은 걸 만드는 게 너무 쉽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표로 보여주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피규어로 보여줄 수 있는 건 최대한 피규어로 보여줘야 됩니다. 힘들게 연구한 내용을 다른 선생님들 앞에서 발표하는 게 참 보람 있는 일인데 아무쪼록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